자, 그리고 하이데거는 제51절에서는 죽음을 향한 존재와 현존재의 일상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일상성하고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을 향한 일상적 평균적 존재는 일상성의 구조에 방향을 맞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존재는 자기 자신과 관계를 맺는데 일상성에서의 자기 자신은 그들이죠. 이거 우리 앞에 그들은 뭐라 했습니까? 다스만이라고 했죠. 세인. 자, 그래서 그 일상성에서 자기는 뭐냐면 그들로 산다 이런 이야기 앞에서 했었죠. 자, 근데 일상적인 이제 공공성, 일상성 가운데서는 공공성 속에 살고 있죠. 퍼블릭하게 살고 있죠. 이게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죠. 이 죽음을 사망 사건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었다더라 우리가 소식을 듣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사람이 죽는다고 할 때 이 사람은 누구인 거죠? 바로 내가 아니라 그들이라는 거죠. 그들은 노바디죠. 그들은 아무도 아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상 사건이 되고 사망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 다스마는 죽음을 향한 가장 고유한 존재를 은폐시키는 것을 정당화하고 그러한 유혹을 상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유한 존재가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인데 이것을 은폐시킨다는 거예요. 누가? 그들이.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유혹을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은 죽음에 대한 부단한 안정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은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 잘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이런 그 죽음과 관련된 논의들은 이반 일리치의 영향을 다소간 받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들은 죽음 앞에서의 불안과 용기가 피어나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현존재의 가장 고유한 무연관적인 존재 가능성에서 소외시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들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들은 은폐시키고 거짓된 안정감을 주고 소외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상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는 빠져있는 존재로서 죽음 앞에서 늘 도피하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52절에서는 일상적인 종말을 향한 존재와 죽음의 온전한 실존론적인 개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종말을 향한 존재를 하이데거가 정의하기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가장 고유한 그리고 무연관적인 건너뛸 수 없는 존재 가능을 향한 존재가 종말을 향한 존재, 죽음을 향한 존재, 현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1편에서는 세계 내 존재라고 하는 것이 강조된 거죠. 1편. 2편에서도 이게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2편에서는 2편 1장에서는 뭘 강조하는 거죠? 죽음을 향한 존재 또는 종말을 향한 존재가 강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죽음이라는 가능성을 향해 실존하는 존재는 결국에는 자신을 단적인 실존의 불가능성 앞으로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죽음을 불가능성의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매우 죽음에 있어서 특별한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죽음을 향한 존재는 보통 우선 대개는 죽음 앞에서 은폐하는 회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에 대한 해명은 사람은 한 번은 죽지만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맞아라고 뭔가를 드러내지만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이제 그들의 잡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성은 죽음의 확실성을 애매하게 시인하는 데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시인하기는 시인하죠.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 가지고 애매하게 시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확실성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의 진리관이죠. 근대의 진리는 데카르트에 의해서 확실성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이데거는 확실성보다 더 근원적인 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성은 진리 안에 근거하거나 진리에 똑같이 근원적으로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성의 한 양태가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더 근원적인 것은 진리고 진리에 속하는 것으로서 확실성이 있고 확실성의 한 양태로서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확실함이 탁월한 현존재 확실성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존재 확실성, 좀 줄여서 현 확실성이라는 거죠. 현 사실성이 있으니까 현 확실성도 있는 거죠. 그래서 확실하기는 확실한데 현존재적으로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죽음만큼 확실한 건 없죠. 하지만 이 확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에 있어서의 명증하고는 다른 현존재적인 확실성에 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현존재는 이런 죽음의 가능성을 은폐하는 거죠. 사람은 다 죽어. 하지만 당장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은폐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은폐의 경향은 현존재가 비진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빠져 있으면서 그들 가운데서 비본래적으로 살아갈 때는 비진리 안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죽음을 향한 존재의 은폐 속에 속하는 확실성은 부적합한 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이데거가 말하는 확실성은 경험적인 확실성도 인식론적인 확실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상학적인 명증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제 현 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존재를 보게 되면 죽음을 향한 존재를 오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죽음을 향한 존재가 자신의 죽음을 회피하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 이렇게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런 면에서 일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확실성보다는 더 높은 확실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죽음을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으로 본래적으로 확신하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본래적으로 확실하지는 못한다는 거죠. 이건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죽음은 확실히 온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그래서 일단 죽음은 확실히 온다는 점에서 인정은 하지만 확실하다는 것을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는 이 하지만이라는 말에서 확실성을 은폐하고 부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뭘 부인하냐면 죽음의 무규정성을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죽음의 무규정성에 규정성을 부여하는 거죠.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 이건 하지만 사실이 아닌 거죠. 사람이 당장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규정적인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규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지만 당장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죽음의 무규정성에 규정성을 부여하면서 죽음의 무규정성을 피해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또 하나의 특성이 나오게 된 거죠. 자, 죽음은 가장 고유하며 무연관적이고 확실하며 무규정적이고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이제 앞에 거에서 이 두 가지가 덧붙여진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 확실한 것이고 그리고 무규정적인 것이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건너뛸 수 없는 가능성이다. 이렇게 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명제가 여기서 완성됐다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가능성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 앞에서 일상적인 빠져있는 도피, 이것은 비본래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죽음을 회피하면서 도피하면서 비본래적으로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하이데거에서 이 비본래성과 본래성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비본래성과 본래성은 다르기는 다른데 이 둘 사이의 구조는 같아요. 그래서 비본래성의 밑바탕에 본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